네, 안녕하십니까. 합성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과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저희 시각화 작업에 대해서 수업을 영상으로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디자인에 대해서 컨셉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 달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30% 정도는 오히려 많이 좀 앞서 나가서 어떤 기획이나 스케치 단계나 이런 거를 없이 바로 제작을 해서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아직까지 30% 정도는, 또 나머지 30% 정도는 뭐랄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시나리오 작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론적이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남은 차수 동안 어떻게 본인의 디자인을 시각화해서 잘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드시는 자료들은 일단은 스토리텔링이 다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그죠? 전체적으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을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스토리텔링 하면은 뭐 합성어죠.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되게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뭔가 스토리텔링이랑 음성과 행위를 통해서 어떤 청자들한테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고 그런 거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었죠. 그죠?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이 매체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아마 텍스트 중심이었을 거예요.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텔링 책을 잘 써나가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텍스트가 아니라 시각적 영상, 시각이나 이 시각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어떤 뭐 글이, 예를 들어서 좋은 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가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 영화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스토리텔링이 바탕이 되고 이게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모든 서사 형식에서 원형적인 진료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 조직 사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각자 그냥 잘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본인들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봐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먼저 글로써 제가 한번 적어봐 달라고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로서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정보를 나열할 것이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면 좋을 건지, 또 후에 뒤쪽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어떤 방법들이 효율적으로 쓰였고 또 선행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좋은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일단 많이, 처음에 저희가 로직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죠? 그 자료들을 종합하고 어떻게 맥락이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다른 조합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의 디자인을 모두 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맥락,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컬러 톤을 맞춘다든지, 하나의 뭐 이미지 위주로 갔다면은 그 이미지에 맞는 영상물과 이런 것들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스토리 라인이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목적에서 디자인 마케팅의 목적성과 같아요. 디자인 마케팅을 지금 논한다는 건, 왜 갑자기 디자인 테크놀로지 수업에서 디자인 마케팅을 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고 긍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목적성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좋은 스토리텔링이 있다면은 청중의 귀를 사로잡죠. 본인이 아무리 잘한 디자인들도 뭐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 정보를
잘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디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각화하는 디자인들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자료 조사를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넬을 만든 것으로 끝났었는데요. 저는 뭐 다른 수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판넬 위주가 아닌 영상 베이스나 그 판넬을 좀 더 넘어서는 거를 목적성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희가 요즘은 사실 멀티가 조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멀티가 중요해서 영상까지도 산업 디자인에서도 조금은 영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영상이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디졸브인, 줌인, 줌아웃만으로도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요즘은 어플리케이션만 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컨셉을 어떤 시각화하는데 기획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적고 그거에 맞는 자료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모인 자료들을 스케치와 세팅 과정을 통해서 컬렉팅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기획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본인들의 컨셉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마인드맵을 정의는 다들 아시죠? 마인드맵으로서 한번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지, 어떻게 내가 구성할 것인지 연관되는 단어들을 한 번씩 다 모아 보시고요. 자, 그렇게 마인드맵에 뗀 거를 다시 한번 더 구성을 해 보십시오.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약간 더 유용한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인드맵이 기본적으로 종이 가지고 막 요즘 포스트잇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마인드맵을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작성 원칙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분류화를 시켜가지고 이 어느 부분이 반복이 되고 같은 단어들이 유사점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 단어나 그 텍스트, 아니,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이미지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요. 글로서도 표현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많은 정보를 지금 많은 정보를 다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류화시키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마인드맵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들은 탈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들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빈도수 마인드맵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언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마인드맵 방식의 생각과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해주시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수업은 마인드맵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한번 세분화시켜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항상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생각의 지도이죠.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분류화하고 어떻게 포지션화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으면 그 비슷한 단어들을 어떻게 포괄시키고 복합시키고 혹은 탈락시킬 수도 있죠. 중요도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탈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만들어진 마인드맵은 자동적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야 되겠죠. 비슷하거나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펼쳐나가는 기술인데 어떤 생각의 지도, 마인드맵은 지도인데 이 지도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핵심어나 이미지, 색상 등 공간적으로 배치하거나 작성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로직 컨셉에 맞게끔 한번 이거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어떤 순서로 내가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스케치를 해보겠다 혹은 내가 어떤 포인트에 이 단어를 넣어보겠다, 간단한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단어 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오늘 저희가 지난주랑 지금 2주째 진행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아마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를 적으실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브젝트로 하셨을 거고요. 작업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서브젝트는 뭐 자격증을 따는 이유도 될 수
거고, 최신 모바일에 대한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본인의 컨셉이 서브젝트라는 건 컨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떠한 목적성에 있는 것들인지, 혹은 몇 소수의 오늘 저희 강의에서 보시면은 소수의 몇 분은 왜냐면 소재를 바꾼다거나 아주 작은 디자이너만을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가 위주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나리오를 서브젝트 위주, 사용자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브젝트 위주로 해서 제품의 어떤 시나리오를 플로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가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지금 서브젝트 위주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봐 달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메인 뼈대를 만드시고요. 꼭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이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를 구성을 해 보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작업이 끝났다면은 이걸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스토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각자 진행하셨던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것인지, 사용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것인지, 혹은 아니면 어떤 플로우나 뭐라고 할까요? 플로우,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흐름성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보시겠죠. 지금 한 20% 정도, 30% 정도는 이미 거의 많이 진행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많이 진행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땡스풀한 일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남들은 대충 텍스트나, 뭐 대충이라고 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텍스트나 기본 구조를 만들고 탄탄히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데, 먼저 진행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막 2, 3일씩 밤을 새서 영상으로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파츠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X로 렌더링까지 돌려오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은 다시 렌더링을 걸고 재생산을, 그러니까 재가공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께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의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오늘처럼 이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스케치 과정, 이번 주는 시나리오 과정에서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스케치, 그러니까 이 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스케치나 뭐 간단하게 손으로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라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 1은 인터랙션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 인터랙션, 세 번째는 인터랙션과, 그래서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임라인, 어떠한 플로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스케치를 통해서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확정을 해주시고 그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요리로 치면은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저희 수업에서도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쪽 디자인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이 콘텐츠 정보 디자인까지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 안까지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자, 이런 스케치가 나왔다면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이런 안분에 들어가는, 본인들이 텍스트 위주만 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나 사진이나 대표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으셔야 되는데, 이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보기에는 자료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컨텐츠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본인들에게 맞는, 본인들의 스케치나 스토리 라인에 맞는 자료를 이렇게 배합을 하시고요. 그 배합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나는 원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손으로 직접 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리신 분들도 이미 계시고요. 혹은 뭐 이미 자료나 이런 데서, 디지털 자료나 IT 자료에서, B2B 파일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죠.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어차피 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셔도 무관합니다.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료를 일단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빈곤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한데, 빈곤의 이미지를 하나만 찾았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를 최소한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개 정도의 이미지들을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셀렉 하셔가지고 컨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많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시고요. 1대 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본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료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어떤 자료를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재밌네. 물론 힌트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컨셉을 잃어버리거나 본인이 원래 기획했던 장면에서 그 핵심이나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뭐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제에 따라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마인드맵처럼 많은 이런 자료들을 폴더를 만드시면서 만들어 넣으세요. 꼭 어떤 폴더가 좀 많아질 수도 있죠. 많아질 때 그냥 마구잡이로 바탕화면에 깔아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요. 어떤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만드셔야지 그 컨텐츠, 그러니까 자료를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선택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목차별로 대표되는 이미지 혹은 픽토그램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정보 디자인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앞부분이죠. 이거는 사실 앞부분에 본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리서치한 부분을 살짝씩 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카테고리화를 정확하게 시켜주세요. 이 파츠가 왜 생겼고 나는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레이아웃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자료가 모였으면은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겠죠. 세팅을 해서 셋업이라고도 하는데, 셋업을 해야 될 때,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했던 자료들 있죠. 앞에서 진행했던 자료들을 먼저 우선시해서 뒤쪽에 있는 영상이나 컨텐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쪽에서 본인들이 왜 이런 것들이 불러와줬고, 왜 이거를 만들었었고, 어떤 것들이 자료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보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인포그래피화를 시킨 상태에서 디자인화, 시각화를 조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이 초록색 부위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적당하게 시각화로 바꿔주시고요. 그 시각화를 여러 가지 그래프나 단순히 숫자로만 의미하는 것도, 뭐 적절한 이미지와 숫자가 매칭되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왜 이런 리서치가 나왔고 그런 거를 그냥 바 타입의 그래프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프를 만들어 본 상태에서 타임라인까지 어떻게 내가 흐르고 어떻게 이 부분의 셋업이 어떻게 될까, 타임라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인데요. 본인들의 디자인 파트, 스토리텔링에 대한 디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스케치를 했고 저희가 많은 이미지와 많은 영상, 뭐 텍스트, 정리된 텍스트나 앞부분에 리서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한눈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겠죠. 이것들을 가장 편한 방법은 뭔가요? 그쵸? 이미지를 하고 주제를 대변해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훨씬 더 편안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을 때 제가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도 다 같이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대 자료를 모으실 때 그 영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하시다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이 퀄리티의 뭔가 영상을 가져오거나 혹은 잘못된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너무 화려한 거에 본인들이 포커싱이 돼서 그 포커싱에 본인이 컨셉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파워포인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만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이미지들, 주제를 대변해주는 이미지만 있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절대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타임라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이거 이상으로 해주신 분들이 A반, B반 합하면은 한 6명 정도는 거의 기말까지 끝낸 분들도 계세요.
혹은 본인들이 시나리오는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몰라서 구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적절한 방법이나 효과를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방법론적인 것들은 제가 제안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에펙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에펙으로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인 드로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네마 4D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래는 저희가 한번 제가 언급했다시피 시네마 4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시네마 4D를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다음 학기에는 혹은 뭐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시네마 4D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강의했었고 그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품이나 본인들의 디자인 컨셉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영상으로서 전부 다 표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인 보드가 돼요. 이거는 메인 보드예요. 메인 판넬이에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4학년들이 지난 학기 때 했던 것처럼 판넬을 조금 더 편집 디자인에 좀 쓰게 하고, 내용적인가 이런 것들을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그 영상이, 지금도 나오는 영상을 찍어 보시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꼭 유튜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전시까지도 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졸작 아니었습니다. 과제 시간에 진행을 한 거고요. 물론 3학년 2학기 때 수업이었으니까 퀄리티는 조금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제가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컨셉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대표되는 이미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모지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본인을 뭔가 대표하는 것 같은 시각화 해주는 이미지인 거죠. 근데 내가 대표성을 가지는 뭔가 소리는 없을까? 왜 핸드폰 소리는 맨날 같아야 되는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저희가 노래를 다운받아서 노래 소리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본인만의 사운드를 가진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한 사운드가 있으면은 그 내 계정에 뭐 구글 계정이 있다면은 내가 지정한 사운드가 있으면은 그 사운드가 내 휴대폰, 그러니까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사운드 자체가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본인만의 고유한 사운드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리는 뭐 꽥꽥, 뭐 우리말로 하면은 소는 이렇게 음매하고 울듯이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없어요. 표현하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본인만의 소리를 시각이 아니라 소리로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뒤쪽에서 영상 감상하실 텐데요. 이런 컨셉을 잘 보시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이게 결과물로는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전시도 물론 했었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영상을 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 오감이라는 게 있죠. 5가지 감각이 있고, 그 오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리로서 본인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라는 컨셉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고 컨셉에 대한 것들이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계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어서 키보드를 입력하면은 그게 녹화가 되어서 어떤 음으로 표현이 되게끔까지 전시를 해서, 이게 4학년 졸작이 아니고요. 3학년 때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팀 수업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정도까지도 저는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파트에서 조금 더, 물론 여기까지 퀄리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선행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의 퀄리티나 혹은 꼭 디자인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디자인이나 혹은 컨셉추얼한 디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질 것 같아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컨셉이 되었고요. 물론 여기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다이슨 에어 커튼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발 코너라든지 현관 입구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뭐라고 할까요, 에어 커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는 하죠, 상업적인 공간에서. 하지만 이런 다이슨에서 혹은 다이슨 브랜드를 가명으로 걸고 이런 뭐라고 할까, 벤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순환하는 어떤 신발을 만들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준다면,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에어 샤워를 해준다면은 어떨까 라는 컨셉으로서 만든 디자인이고요. 그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조금 뭐랄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라이너랑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슨에 대해서 할 텐데, 이분들은 앞에 영상은 이제 기존에 있는 영상을 짜서 만들었고요. 이분들은 기존의 영상과 본인들의 촬영분을 섞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25 years ago, James Dyson invented a cyclone vacuum cleaner. And in 2019, James Dyson will make new try. Seoul receives an average of 129 micrograms M3 dust from China per day. When you go out, you come inside with a lot of fine dust. Dyson Air Curtain uses a powerful with-watt digital motor to remove both fine dust and invisible dust from his clothes. Use the powerful suction power of the vent to circulate the air and suck up dust. 자,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오셨고요. 지금 그래서 이 형태, 이건 판넬의 형태였고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아마 아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셉이나 물리적인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로 아직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여주기 위해서 꼭 영상을 말하는 건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을 하셔가지고 줌인, 줌아웃 혹은 프레임을 한 장에 사실은 1초에 5장, 1초가 6장 정도 들어가면은 프레임이, 그러니까 한 장을 1초로 뭐라고 할까요? 1초에 6개의 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모이면은 좀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십 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들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한 노가다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만드는 방식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러쉬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러쉬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조금 동물 그런 실험하지 않고 내추럴한 성분을 조금 올가닉하고 내추럴한 성분을 조금 많이 선호하고 그런 방법에서 지금 보여준다시피
이 전체 여기서는 사람 모양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 모양 있죠. 그래서 러쉬가 만든 어떤 반려견을 위한 카페이자 이런 제품을 파는 공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영상이보다는 이분들은 직접 매장을 만들었어요. 직접 매장을 스케일로 해서 만들었고, 그 매장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까요? 여러분들이 큰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시각화 디스플레이 창에 이렇게 영상을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있죠. 그런 영상으로서 한번 제작해 본 예시입니다. 자, 화질은 그렇게 좋지, 영상에서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러쉬를 이용한 애견 반려묘에 대한 어떤 디자인 컨셉 매장에 대한 디스플레이 영상까지 봤고요. 뒤쪽에서는 뭐 다른 것들도 더 많은데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이 수업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동기부여나 이런 거를 한번 앞으로는 진행을 하고자 지금 거의 연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는 아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이소인가 그런 아이사인가 뭐 그러니까 생수가 있죠. 생수 브랜드가 있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아모레가 있으면 아무래도 브랜드 편집 매장 있으면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만드는 생수도 나오고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소이였나? 아이사이였나?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생수병 회사인데 그 브랜드에서 만드는 아니 화장품이 나온다면 입니다. 그래서 모티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품을 사게 되면은 다른 유니세프나 통해서 유명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나눔? 아니면 이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탐스처럼, 그쵸? 탐스 신발을 한 명 사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다른 신발이 한 짝 가게 된다는 그런 마케팅이었죠. 그런 마케팅을 조금 넣어서 여기서 화장품을 사게 되면은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물이 공급되는 거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컨셉 만든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들을 한번 영상으로서 한번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분들도 좀 대단한 게 모든 패키징이나 지금 보여주신 패키징이나 모든 영상은 본인들이 다 촬영했어요. 어떠한 영상을 가져오지도 않고 본인들이 거의 다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출력물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례들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사이의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이 진행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물론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는 이 정도의 결과물, 결과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식 채널 1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 채널 1에서 보여주는 편집이나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미지를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잘 정렬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출력해 놓고 디조블 인, 디조블 아웃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되는 것들. 지금 본 이 화면들도 다 휴대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직접 원하는 게 없으시면 직접 찍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있끔 뭔가 거창한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할지 비록 시나리오가 이런 건 나왔지만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서는 제가 공통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본인들의 핵심적인 스토리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적어 보셨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과연 대표성을 말하는 건지 거기서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대표성을 있는 게 다 말해줄 수 있는지 혹은 예를 들어서 베리에이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것도 말하고 싶고 나는 이것도 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분류화가 작업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한데 혹은 트랜스포머가 가능한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실 때는 대표적인 하나만 정하시고 스토리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하실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모였던 자료들 이런 것도 정보화를 미리 조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디자인을 미리 편집해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스토리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는 당연히 스케치로서 진행이 되면 되고요. 꼭 스케치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만들면서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꼭 손으로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짜집기로 편집하셔도 돼요. 그 하나의 뭐 영화에서 따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설정, 뭐 미래적인 영화들 SF나 조금 먼 미래를 말하는 것도 많죠. 그런 파트에서 본인들이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컨셉이 구현될 것 같은 자동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이 현존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스토리 라인을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스케치는 당연히 스케치를 진행하시면서 그 스케치와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요. 이 스케치는 곧바로 타임라인,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가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 랜딩 페이지로 가는데 첫 페이지로 가죠. 랜딩 페이지부터 어떻게 본인들이 구현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진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다 같이 공표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자, 기획부터 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릴 건 무작정 시나리오를 적어와 달라고 했었더니 혼돈이 온 친구들도 많았고 혹은 너무 많이 앞서가신 분들도 계세요. 앞서가신 분들은 앞서가신 분들대로 이 부분에 관여해서 이 부분에 반영해서 혹시라도 본인의 컨텐츠나 이런 파츠들이 조금 더 오버스럽진 않은 건지 혹은 더 에센셜한 것들이 필요한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디자인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스토리를 핵심을 파악하시면서 어떻게 스케치 혹은 간단한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같이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뼈대를 완성했으면 지금부터는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옷을 입힐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스케치, 그 다음에 스케치 혹은 스케치를 대변할 만한 이미지들을 찾으셔가지고요. 모든 페이지는 아닙니다. 모든 페이지를 퍼펙트하게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터치 포인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핵심적인 챕터라고 하죠. 그 챕터마다 하나의 센텐스를 가지는 챕터마다
스토리 라인을 가지는 하나의 라인들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어떤 분들은 뭐 20개씩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어떤 분들은 뭐 지난주에도 뭐 영상으로서 이미 다 거의 반 정도 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시면서 한번 미리 진행하셨던 분들도 다시 조금 더 백드로우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료로 보여줬던 자료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거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아니에요. 사실은 해야 되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식 채널 2 같은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혹은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만약에 찾았어요. 여기 흰 이미지에 어떠한 글들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디졸브인 뭐 줌인 줌아웃만으로도 본인의 영상물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굉장히 쓸만하고요. 혹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키노트에 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훌륭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전달 사항 및 수업 사항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